자, 이 정권의 해악이 참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 때 저는 저거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홍준표가 뭐라 했는가 하면 공수처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바로잡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홍준표가 했던 말을 보면요. 대표는 황교안이었습니다. 홍준표가 황교안을 단식 농성할 때 만나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된다.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요한 선거법을 막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페이스북에도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변경이 불가하다. 자, 웃기는 소리죠.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자기가 대표를 할 때는 공수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표를 할 때는 일단은 공수처를 내주자라고 말을 하는 우를 저지르고 이번에 대선을 나왔을 때는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홍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등 저 동당의 의원들 대부분이 공수처를 그야말로 이거 통과시켜 줬다가는 앞으로 영영 집권하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최소한의 의식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게시타포 조직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공수처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이 집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김건희 자료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 공수처뿐만 아니라 중앙지검과 경찰청도 별도로 조회했고 윤석열 여동생도 조회했고 국민의힘 피해 의원이 80명이다. 그런데도 박범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를 갖다가 왈가왈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저도 뒤졌을까봐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답이 왔는데요. 경찰청에서 저도 뒤졌습니다.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경찰하고 뭐 부딪힌 일도 없었는데 뒤졌어요. 자, 공수처의 야당 표적 사찰이 의원 단톡방 청년단체까지 들여다봤다. 22개 언론 140명을 봤다. 야당 의원 80명을 봤다. 일반인 30명을 봤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경선 중이던 한참 경선 중이던 9월 10월에 윤석열 3차례 조회했다. 단톡방 의원들 접속 기록도 확인했다. 야당은 불법 사찰 신고센터를 만들겠다. 중앙지검이 김한길이도 조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야당 의원들, 기자들, 단체 톡방도 조회를 했고 대화방 참여자 인적 사항까지 확인했고 기자 가족 등 통신 조회가 총 273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은 공수처가 게시타포나 할 일을 했다. 박범계는 통신 조회가 영장에 기초했다. 윤은 처 누이 여동생까지 사찰당해 대통령 되면 책임 묻겠다 했고 야당은 현 정권의 엽기적 행각 김준욱 공수처장 당장 감옥에 보내야. 자, 이러니까 김준욱이는 더더욱이 감옥 안 가려고 정권 편에 서서 나중에 삼수 갑산을 갈지라도 지금은 저것들 집권을 막기 위해 더더욱이 사찰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야가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김준욱이를 부르기로 했다는데 공수처는 윤이 4개 사건의 피의자다. 수사과정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이다. 박범계는 공수처에서 설명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참가자들 번호까지 저인망으로 뒤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는 것은 다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비판하다가 넘어갔고 야당도 넘어갔습니다. 자, 영장 없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과거에 얼마나 비판을 했는가 하면 이 자기들이 지금 2016년 2월 달에
테러 방지법 국정원 등의 필리버스터를 9일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찰에 대한 공포를 갖다가 지적을 했지요. 과거에 자기들이 겪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국민이 자신들의 보안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까? 그걸 걱정해야 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내가,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국가기관에 의해 정보를 수집당하고 스마트폰을 뒤짐당해도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사생활은 상관없는 겁니까? 배재정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던 여자가 그때 필리버스터 때 한 말입니다. 자, 이 여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도 또 총리 비서실에 비서실장까지 했죠. 웃기는 꼬라지입니다. 정청래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름고 진선미는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192시간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종걸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자, 그의 조부는 이회영이죠. 이러면서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이 위험인물에 대한 통신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9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수도 없이 언급을 하면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은 그리고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이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7조 2항. 이렇게 존엄하게 쓰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칼럼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에 본인과 측근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박근계 장관 등 정부 입장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위법한 일을 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질책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좀 오버했겠지. 그런 문제에 책임을 져가면서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과잉 의혹으로 벌어진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통신조회를 수사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꼭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지 않느냐. 과거 자신들의 발언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저에 대해서 이 경찰청이 통신조회 사찰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16일 경찰청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저에 대해서 사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 무한정으로 국민을 빚고 탄압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하기 위해, 예비 후보부터 등록하기 위해서 범죄 경력 조회 증명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8일째 안 떼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30분, 어떤 자는 하루 만에, 어떤 자는 아무리 길게 걸려도 이틀 만에 되는 거를 지금 8일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공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이 이준석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이준석이가 지금 50만 표를 날려먹었다. 최소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런 걸 날려먹으면서 지금 저러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저것도 다 공작의 일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야당 대표가 이러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야당의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여권을 만나고 야당의 후보 교체를 위해서 지금 별의별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지금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물 건너갔어요. 이제 상대 야당에 대해서도 공작을 대선 무렵에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거는 전방위적 공작 국가다. 자, 공작 국가의 완성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